안녕하세요, 박시혁입니다. 자, 최근 지난 11월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 자료가 발표됐죠. 그리고 오늘이 12월 8일인데 12월 6일 수요일에 이제 금리가 동결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 현황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통계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여기 보시면은요. 자, 우선 주택 판매량과 평균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108만 2천 불가량으로 평균 주택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만 해도 112만 6천 불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래도 되지 않고 완전한 바이어 시장이고 거래량도 적고 그리고 실제로 팔려나가는 주택 가격은 갈수록 하락한데 평균 주택 가격만 9월, 10월 상승하는 걸로 나와서 의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겨울 시장에 접어들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월에는 43,749, 거의 44,000불 정도 하락하면서 9월에 37,000불 정도, 10월에 6,500불 정도 상승했던 그 평균 주택 가격 상승분을 모두 다 되돌려 놓은 거죠. 원점으로 돌아왔죠. 여기서도 보면 올해 8월과 11월 달 평균 주택 가격이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판매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주택 가격과 주택 판매량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는 자, 제가 여기에 요약해 놨는데요. 보시면 자, 본격적인 겨울 시즌으로 진입한 지금의 주택 시장 상황과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수치를 통해서 8월 달에도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 1월과 같은 저점까지 평균 주택 가격이 도달할지 아니면 하락세가 더 지속될지가 주요 관찰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 2023년 1월 여기입니다. 이때가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는 그 코로나 이후로는 가장 저점이에요. 이 저점이 지금 103만 8천 불, 104만 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 108만 불보다 4만 불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 본격적인 겨울 시장이 시작돼서 태풍의 눈을 향해 가고 있죠. 거의 중심에 다가오고 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평균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 이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휴가 가고 조용하죠. 그래서 더 떨어질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4만 불은 어렵지 않게 떨어질 것 같아요. 11월에도 지금 4만 불 넘게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4만 불까지 떨어져서 이 저점을 찍을 것 같은데 이 저점을 찍고 더 하락할지 아니면 이 저점을 찍고 지금의 긍정적인 모기지 이자율, 금리 인하와 같은 이제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과 함께 반등을 할지 이제 그 점이 그 두 가지 갈림길이 이번 12월 그러니까 올해를 지나면서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판매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예전에 비슷한 시장 상황과 비교해서 더 하락한 모습이긴 하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같은 경우가 2018년도인데 올라갔다가 가을에 겨울에 확 떨어지죠. 근데 지금 2023년 이 주황색 선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제 거의 비슷해졌죠. 자, 한편 평균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정한 갭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 파란색, 주황색이 현재인데 제가 여기 잘못 적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난 2018년 이후 평균적으로 40만 불 정도가 지속적으로 그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한 5년 정도의 간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가격 격차가 계속 된다고 딱 확정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의 추세일 뿐이니까요. 이전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수치만 봤을 때 이렇게 40만 불 정도의 평균 주택 가격이 갭을 가지고 그러니까 40만 불 정도 오른 거죠. 갭을 가지고 이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특별한
큰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이상은 이 간격을 유지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12월 달에 지금의 평균 주택 가격보다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랬죠. 그리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더 떨어져서 올해 1월 저점을 찍고 더 내려갈 건지 그리고 반등할 건지라 그랬죠. 근데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올해 1월에 이 저점이 일종의 마지노선인 거죠. 뭐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간격 차이를 본다면 이 바닥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금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분위기죠. 아직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얘기를 나눌 텐데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 가을 시장 9월과 10월에 잠깐 반등을 하다가 그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반환하고 지난 8월에 저점에서 다시 추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2017년도에서 2023년 이 최근에 가장 큰 주택 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2023년 최근이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제가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자, 더 크게 그리고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밖에 안 돼요. 주택 평균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 한 거의 20만 불이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올랐다가 조정이 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가을 겨울을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2019년이 지나면서 슬금슬금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 당시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다가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 초에 피크를 찍었고 그리고 계속 지금 조정이 됐죠. 작년 초에 피크를 찍고 먼저 훅 떨어졌다가 여름까지 이때 한 20만 불, 25만 불 정도 떨어졌죠. 벌써 크게 조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주춤하다가 겨울에 떨어졌고 그리고 올해 초에 올라갔어요. 떨어진 거에 벌써 반을 회복했죠. 그랬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잠깐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데 지금 이 떨어진 포인트랑 과거의 저점들을 비교해보면 가장 가까워진 게 이제 지난 8월 여름은 지났고 더 전으로 가보면 작년 말 올해 초에 많이 가까워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까지만 와도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전까지 가볼까요? 2021년이죠. 이 당시와 한 10만 불도 차이 나지 않아요. 평균 주택 가격.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떨어질까 하고 딱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지만 이 꿈틀꿈틀 거리는 이 평균 주택 가격의 변화 추세를 보면 그래도 이 추세라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 추세라면 이 시즌이라면 지금 겨울이죠. 뭐 어디까지는 떨어지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상황과 다른 외부적인 환경들이 받쳐주거나 받쳐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걸 대략적으로는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주택 유형별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평균 주택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떨어졌어요. 지금 단독주택, 세미디태치, 타운하우스, 콘도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905지역, 토론토 외곽 지역의 콘도 가격만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콘도 유형의 경우 토론토 외곽 지역에서는 여름 이후 크진 않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주택 시장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택 가격의 바닥까지 아직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토론토 외곽의 저렴한 콘도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어의 예산 범위에 들어오는 저렴한 매물들은 전망하고 있고 억눌린 수요에 의해서 미비하지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포더블한 프라이스 범위 안에 들어오는 매물.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면은요. 자, 여기 주암 지역 같은 경우 끝에 여기 보시면 콘도가 올라가고 있죠.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떨어져도 콘도가 좀 완만하죠. 지금 떨어지는 추세가. 근데 이쪽은 살짝 오르고 있어요. 할텐 지역도 좀 그렇죠.
그래서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면 외곽에 아주 저렴한 주택이라든지 콘도들이 팔려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Active Listing, New Listing, 그러니까 신규 매물 그리고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다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자, 시장 매물들이 시장에 체류하고 있는 시간은 10월 달에는 32일 걸렸는데 이제 30일 걸려요. 그래서 과거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더 올라가죠, 여기 보면. 겨울에는요. 그래서 제가 통계 수치들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걸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자, 가을 시장에 반짝했던 평균 주택 가격의 상승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겨울 시장의 중심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주택 거래 현장에서도 바이어 시장의 파워를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파워 정도가 아니라 거의 거래가 없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미비하기는 하지만 외곽에 저렴한 콘도 유형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 매물과 재고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겨울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 속에서도 매물의 시장 체류 기간이 평균 32일에서 30일로 감소하면서 아주 느린 속도지만 저렴한 매물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이제 지난 12월 6일의 금리 동결 발표와 최근에 고정 이자율 하락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12월 겨울 시장을 지나면서 2024년 1월과 2월에는 지금과 다소 다른 국면의 주택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보이는 상황이다. 확실한 건 없지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평균 체류 기간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고 신규 매물은 감소하고 있는데 아주 저렴한 매물들을 중심으로 아주 조금씩 팔려나가고 있죠. 그래서 아주 느리지만 이렇게 시장에 불이 완전히 꺼진 듯 했는데 불씨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금리 동결과 지금 고정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요인들이 내년으로 접어들면서는 불씨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고정 이자율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뉴스 기사들을 간략하게 몇 개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부터 보시면 캐나다 은행이 8월 6일 날 금리를 동결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지난 1년 반 동안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울어졌다. 그런데 이제 변동금리의 인기가 다시 치솟고 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뉴스가 12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발표가 있고 나서 나온 기사인데 지금 시점이 12월 8일이거든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그런데도 벌써 옛날 기사예요. 왜냐하면 자, 금리가 12월 6일 날 동결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아직 고점이지만 이제 떨어지겠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손해라도 변동으로 가면 조금 있으면 손실분을 만회하겠네? 이런 생각으로 변동이 인기가 있었어요. 변동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추세였죠. 그런데 지금은 또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고점에 도달했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고점을 지났다는 뉘앙스입니다. 왜냐하면 자, 금리는 동결했고 실제로 변동금리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고정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시 바뀌죠. 자, 변동금리가 6% 후반이에요. 6.8, 9, 잘 나오면 6.7. 그리고 고정이 6% 초반이에요. 잘 나오면 5.9, 5.8. 그러니까 1% 차이가 안 나요, 거의. 고정과 변동이. 자, 이런 상황에서는 보세요.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돼요, 지금 금리가. 변동은 여기 있고 고정은 여기 있는데 변동이 이제 앞으로 내려갈 거예요. 고정은 그대로 있고. 고정은 그대로 있는다고 생각하면요. 물론 고정도 내려가겠죠. 근데 굳이 비교를 그렇게 한다면 변동은 내려가요. 좀 찍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년 정도 손해를 보면
변동이 내려가서 고정보다 싸질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는 변동이었는데, 자, 지금은 고정이 많이 싸져서 메이저 시스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 거 보면은 5.5도 있어요. 메이저 시스뱅크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변동은 6.75예요. 그러니까 변동과 고정의 차이가 이제 1%가 확연히 넘어섰죠. 그런데 변동은 고점을 찍고 떨어질 것 같지만 아직 안 떨어지고 있고, 고정은 지금 뚝뚝뚝 하고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고정에 사람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거 뭐냐면요, 오늘 오후에 받은, 그러니까 랜더들, 은행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고정 이자율이 떨어졌다고 뉴스들이 온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미지를 몇 개 캡처해 놓은 건데, 지금 여기서도 떨어졌다고 하고요. 여기도 지금 레이트 드랍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도 지금 떨어졌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저희 모기지 브로커리지에서 떨어졌다고,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이제 팁이 나온 거고, 여기도 지금, 여기서는 지금 높게 나옵니다만 떨어졌어요. 여기도 지금 떨어졌고요. 하다못해, 자, 이 랜더 같은 경우는 고정이고 6개월이고 인슈어드이긴 하지만 4.74까지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4.99였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는 동결했는데 고정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왠지 변동금리도 조만간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심리적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죠. 뭐 간단하게 저만 봐도 내년 9월에 리뉴얼을 해야 돼요. 모기지를. 떨어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더 보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내가 바라는 바, 내가 보고 싶은 걸 자꾸 기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보인다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보충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최근 2년과 과거 25년의 금리 변화 추세인데, 자, 보세요. 최근 2년까지는 안 되죠.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막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동결했죠. 자, 1년 반 동안의 모습인데, 25년을 볼게요. 25년을 보면, 요만큼입니다, 지금. 굉장히 가파르죠. 이 근래 제일 가파르죠. 그리고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오래 지속됐죠. 1년 반이니까. 다른 경우는 이렇게 오래 가파르게 지속된 적이 없어요. 이 최근 25년 동안에요. 그런데 자, 보시면 이 끝이 지금 최근에 동결된 모습이고, 여기 요 부분이 보이세요? 요 부분이 지금 1월 지나고 2월, 그리고 7월 전 6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간이 실제로는 여기서 지금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4개월 정도 되고, 지금 여기 동결된 부분이 한 3, 4개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의 그래프들을 보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더 길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대략 한 1년은 돼요. 평균적으로요. 여기서는 더 오래됐지만 그만큼 금리가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죠. 여기서도 이만큼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로 봤을 때는 1년 더 돼 보이죠. 중간에 한 번 또 올라갔죠. 여기서도 1년 더 돼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금리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에,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동결했죠. 그리고 고정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빨리 하락할 거라고 기대는 되는 거지만, 이 과거의 자료를 봤을 때는 특별한 외부적인 충격이 있으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고점에서 대략 한 1년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밑줄을 쳐놓은 줄 알았는데 안 쳐놨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금리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자, 차용인은 금리 인하를 희망하지만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희망하고 있죠. 그런데 2025년까지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기대를 바탕으로 플랜을 짜면 안 된다는 거죠. 기대를 하고 인하가 되면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1년 동안 완화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플랜은 그걸 바탕으로 짜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추가하고 있는 게 있죠. 자, 하면서 요금 인하 기대는 올봄 주택 가격의 원료가 될 수 있다. 가격이 이미 바닥에 힌트를 보이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동산 시장이 부활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고 금리 하락 폭이 제한될 수도 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센텐스예요. 왜냐하면 자, 금리 인하 기대, 봄 시장. 올해 봄에 그랬죠. 2023년 봄에. 제트기 원료 같았죠, 진짜. 이런 데다가 그 위에 올려서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그래프에 보여드렸지만 바닥에 많이 가까워졌죠,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실제로 지금 저렴한 것들이 야금야금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틀 전과 지금이 사실 좀 달라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를 동결했느냐 상승했느냐 이 이벤트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앞뒤 일주일, 그러니까 특히 이벤트 후 일주일에 시장이 살짝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힌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쌓이면 올해 봄처럼 주택시장이 다시 부활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고 금리 하락 폭이 제한되든지, 모르죠. 또 금리를 인상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죠. 자, 은행은 일반적으로 첫 주택 구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봄에 2월, 3월에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겨울인 12월과 1월에 좋은 이자율을 제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봄 시장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그때가 피크니까.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쉬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총알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자, 최근에 금리 동결 발표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미 겨울이기 때문에 봄 같은 추세가 나타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새 주택시장 반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에 보시면 캐나다 은행이 내년 2분기에 금리를 인하하면 구매자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 초까지는 아니래도 내년 2분기에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많이 예측들을 하죠. 물론 예측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꽤 바빠지겠죠. 리얼터는 바빠서 좋겠는데 이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지겠죠. 또다시 경쟁을 하니까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주택시장이 그래요. 바이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을 사야 되시는 분들, 투자용으로 사셔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생애 첫 주택 구입인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가격이 떨어지기를 지금 계속 관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죠.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금리도 지금 떨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고정금리는 떨어졌고요. 근데 요 선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오면 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이 붙어서 쭉 계속 갈까요? 또 어느 시점에선 떨어지겠죠. 여태까지 그러했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가 더 있죠.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옆에 계속 따라다니고 있죠. 지금은. 이게 떨어질 것 같으면 금리도 낮춰지지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모습이면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혹이 하나 달려 있어요. 큰 혹이요. 조절할 수 없는 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시장을 더 관망하는 건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관망만 하다가 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땐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죠. 경쟁이 붙죠. 그리고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은 비싸죠. 그래서 모기지를 빌리는데 한계가 있죠. 물론 지금 타이밍이 그래도 더 낮기는 하죠.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잡다 보면 잘 잡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서 딱 맞는 포인트를 잡는 게 참 어렵죠. 지금 금리가 인하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인하할 것 같은데, 고점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역사적 자료만 봐도 이 고점이 1년이 가요. 그리고 지금 1년 넘게 올랐어요. 이 사이에 가격은 뚝 떨어졌죠. 그럼 그 시간만 따지고 봐도 벌써 2년 반이죠.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장 중요하죠. 저렴하게 사야죠. 사실은 그게 첫 번째죠. 주택 구입할 때는. 그래서 저렴하게 사는 거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통계 자료와
뉴스들을 바탕으로 어떤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는지 간략하게 공유해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객관적이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제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제 의견도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 의견이죠.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요.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잘 선별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